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전략노트의 꽃이 피었습니다. 네, 벌써 5월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개론 과정을 다 끝내고 강론도 이제 사회관계를 거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전략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략노트를 수강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도 공부를 또 이제 경험을 하신 후에 전략노트만 또 수강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저희 연팩을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또 전략노트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참 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한 상태에서 어떠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과정이 없을 텐데, 우리는 모두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과정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이 거의 1년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월이 되면 일부 공부를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록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과정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지금 내 이 시기에, 나의 인생의 시기에 스스로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이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생님들께서 뭔가 스스로가 결정하는 인생의 촉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아마 그 결정과 함께 이렇게 저희가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대한 후회는 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부디 즐겨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침에 좀 울컥했어요. 울컥했던 게, 이제 저희 방문가 저희 팀이 또 따로 있는데 올라오셔서 이제 올해의 최고의 전략노트 강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냥 확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꼭 올해는 더 선생님들에게 성심을 다하는 이 강의로 꼭 모두가 정말 다 웃을 수 있는 그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FP인가 봐요. 그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MBTI를 잘 모르겠다, 그것에 별로 연연하면서 검사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 전략노트를 시작하는 과정에 앞서서 이런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전략노트가 선생님들께 꼭 나침반 같이 꼭 선생님들에게 이 길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전략노트 과정은 원래 명칭이 노트라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자료가 간략하게 되어 있고 아주 짧고 그럴 것이라 생각들을 하시지만, 전략노트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과정이면서 단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총정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경험함에 있어서 여러 해 공부를 경험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위해서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임용시험을 올해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다지고 내가 어떠한 것이 좀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강의를 돌리면서 총정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강의의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자료가 많다라는 말을 늘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노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더 추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로 나오기가 다소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물 때문에 양이 너무 많고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의 말에 이제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넣으려다가 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매해 후회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몇 문제들이 항상 있었어요. 아, 이거 넣으려고 했었는데 프린트물 페이지 수 때문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뺐던 것이 시험에 좀 더 적합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들이 조금씩 남았었던 터라 올해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들께서 불만을 얘기하시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발달 파트가 다소 양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발달 파트에 유아 특수 관련된 기출 관련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행동수정 전략들은 행동수정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교수 전략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특수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중등 특수나 혹은 초등 특수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었던 경우는 저희가 관련 이론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과 사상 파트는 교육학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끌고 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 많다라는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네, 공부할 때에 좀 더 꼼꼼하게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페이지 수에 대한 압박을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인드맵을 드리게 되면 꼭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활용하기가 어려웠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든 경우들을 다 수용하고 싶지만 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는 모든 글씨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종이를 그렇다고 좀 더 큰 종이를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A4를 기준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 크기는 다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이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자료를 드려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활용을 또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들 개별적인 차이들이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루트로 이제 에게 또 이제 의견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다 수용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건 사실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그랬어요.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 보면 하고 싶었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들에서도 잘 사실 버티면서 이 중심을 잡아왔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이 공부의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 다양하시니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늘 그 부분에서는 방향을 가끔은 잃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을 하는데, 또 올해는 아무튼 잘 방향을 잃지 않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잘 도착 지점까지 매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우선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자료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저희가 공부 관련한 파트별로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한눈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구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개론과 강론 과정 안에선 구조화 노트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전체 얼개를 만들어 두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한눈에 보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좀 더 간략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부 시절 때부터 이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들을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늘 이제 저희 학과 시험을 봤을 때도 늘 결과가 좋았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늘 마인드맵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인드맵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이 활용하기가 조금 나는 별로다라고 하시면 선생님들만의 마인드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선생님들께서 실제 문제를 접하셨을 때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좀 더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인드맵을 배부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략 노트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배부가 되는데요. 전략 노트에는 완전한 이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담았다라기보다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설명, 서술해야 되는 내용을 물었을 때에 선생님들이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기출에서 언급했던 문장, 답으로 요구했던 건 아니었으나 지문 안에서 이 관련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지문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이 암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무늬로 줄무늬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깃발로 몇 년도, 교육학이면 교가 붙어 있을 거고요. 유특이면 특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붙어져 있지 않은 건 저희 유아 임용에서만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밑줄도 선생님들에게 이것이 넣어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계속 이런저런 시도 끝에 저희가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 흑백으로 뽑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서 뽑으실 때는, 그럴 때는 글자를 저희가 좀 진하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 표가 나지를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줄을 좀 그어두면 좀 더 명확하게 출제되었던 부분들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와서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수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저희가 물결로 저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가는 이 두 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답안으로 제시해드렸던 경우에 저희 답안을 제시해드렸을 때에는 그렇게 두 줄로, 반듯한 두 줄로 표시가 또 같이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무늬가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술 노트 때, 그러니까 기출 문제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무엇을 만들어 드렸었냐면 서술 노트 문제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서술 노트 문제에서 다루었던 개념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것들의 꽃무늬를 좀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합격자 분들은 한 분은 또 꽃무늬만 따라서 외우기도 했다라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꽃무늬에 좀 힘을 더 드렸습니다. 꽃이 달린 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선생님들만의 공부 방법을 합격 수기에서 발표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전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전략 노트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묶어서 정말 노트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요, 임용고시 공부를 했을 때는 저는 과목별로 다 노트처럼 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날 한 과목씩을 빼서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던 터라, 그래서 제가 노트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권을 해서 만드시다 보니까 계속 두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저는 굉장히 얇아서 노트였는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노트야, 이게 무슨 책이지,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부담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선생님들에게 뭘 더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게, 너무 간추려 있고 기출 문제 같은 거 따로 놓고 뭐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빠뜨리게 되고 내가 한꺼번에 뭔가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권화는 얇을 수가 없어요. 단권화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핵심 용어만 이렇게 담아 놓은 것들을 굉장히 원하시고 그걸 갖고 공부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남아있는 시간도 아직 충분하고요. 만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들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서술형을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 단어는 생각이 나지만 그것들을 문맥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사라던가, 그리고 그 핵심과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또 교육적인 용어들, 교육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그러한 것들이 떠올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요걸 드리면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또 만듭니다. 요거를 또 줄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잘했죠 라고 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 가지고 가시면 절대 합격권까지 가기가 어렵겠다라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간추려놨어요. 너무 간추려둬서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게 3점 차이, 5점 차이 이렇게 떨어지셨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공부량으로 계속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국가고시라는 것을 준비하실 때에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단권화의 정도는, 저는 예전에 교육학 두께가 전화번호부 책 한 요 정도만 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교육학만 2권을 봤었어요. 교육학만 2권을 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관련된 책은 또 저희가 뭐 분철한 책들을 보면 거의 5권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대략 7권 가까이 되는 아주 두꺼운 그 책들을 여러 회독을 하면서, 그래서 1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시나 뭐 다른 고시 시험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들 자체를 단권화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책은 이만한 것들이 한 8, 7권 가까이로 아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래봤자 선생님들, 전략 노트는 요래봤자 저희가 요 정도 두께가 될 거예요. 요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를 소화하지 못하면 답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드리기가 다 못 담아드리고 요만큼은 축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양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해서 이것까지 넣으면 더 많아지겠지? 막 그러다가 빼고 하다 보면 실제 갔을 때에 써야 하는 것들을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셔서 답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실하게 담아드릴 것이고, 그리고 기출을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되게끔 문제들이나 Q라고 해서 문제, 그리고 A라고 해서 답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좀 떠올리시기 좋게 다 정리를 좀 해서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전략 노트로 회독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합격자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전략 노트로 짝을 만들어서 구술 스터디를 했습니다. 라고 모두 합격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략 노트 오늘 유닛, 저희가 유닛은 저희 교재의 유닛 순서대로 가거든요. 유닛 뭐부터 몇까지 저희가 서로 구술하고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해서 아침마다 서로 전화로 이 개념들을 물어주는 거예요. 구술로. 그러면 내가 보지 않고 답을 하거나 혹은 보고 대답해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게끔 남은 여정을 그렇게 짝스터디로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혹은 잠들기 전에 매일 잠들기 전에는 이제 하루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구술을 하시거나, 혹은 아침은 그 전날에 내가 공부했던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침 스터디로 확인하시거나,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직 뭔가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스터디가 끝나자마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경고화한 다음에 다음 진도로, 이제 계획한 진도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전략 노트를 활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그 방법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암기를 할 때에 다 쓰면서 암기를 하려니까 손이 아파요 라고 하세요. 손으로 하지 마세요. 손으로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인출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돼요. 꼭 손으로 다 쓰지 않으시더라도 말로, 이 저희가 전략 노트의 왼쪽 핵심 개념 다음에 이제 개념 서술할 개념들이 있죠. 그러면 요 서술할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말로 똑같이 그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쪽에다가 선생님들이 계속 스티커를 붙여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암기가 되었는지,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못한 것들은 적신호로 이제 빨간 색깔 아주 작은, 요즘은 다이소에 가시면 동그라미 스티커들도 아주 작은 스티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색깔이 빨간색이 어떻게 될 때, 조금 이제 위험 신호에서 좀 더 안전 신호로 갔을 때, 그리고 아예 이 안전 신호까지도 없어도 될 만큼 내가 완벽해졌을 때, 나의 전략 노트 페이지에 크게 스티커가 없어질 때,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개념들이 머릿속에 다 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확인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풀과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틀리는 문제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시 전략 노트에 새로운 이제 문양 질리니까 이제 다른 뭐 선생님들이 문양을 가진 스티커를 가지고 내가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붙여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전략 노트를 누가 많이 회독하느냐가 합격으로 가는 당락을 결정 지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 전략 노트를 회독을 아주 열심히 많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술하면서 열심히 선생님들께 회독하셔서 완벽하게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툭 건드려도 그거 16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한 5번째 내용이죠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격하세요. 그거는 꼼수를 부릴 수 없어. 그걸 뛰어넘는 자들만이 합격할 수 있어요. TO가 적어도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O가 1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이미 결정한 이 공부의 길에 너 해도 되겠어? 괜찮겠어? 너무 적게 뽑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유혹하는 중이구나.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절대 지금의 공부의 몰입도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어떡할 거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선생님들. 그리고 안 해도 후회했을 거잖아. 한 번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해보지 않고 계속 사립에 남아 있었다면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랬어 라는 후회를 누구든 해요. 누구든. 그렇게 공부에 아주 취미가 없고 책이라면 그냥 나는 학을 때 그런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한 번은 후회를 해요. 원감이 되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 벌써 이 시간 낭비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면 어떡하지? 왜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후회예요. 안 해봐서 후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결혼을 말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해봐야 해서 사실 크게 큰 이득은 여자들의 삶에 많이 없어요. 희생의 삶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해보고 또 후회를 할 수 있으니 감히 해본 자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중입니다.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노트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빈칸 노트라는 것을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이 빈칸 노트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중요하게 좀 비워져 있는 내용들을 써보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세요. 인강 선생님들은 뽑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이거 자꾸 종이가 늘고 나는 내가 스스로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뽑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봐야 하는 거 빈칸 노트로 제시된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그냥 색칠을 선생님들 좀 표시를 따로 해두신다거나 빈칸 노트에서 비워져 있었던 블랭크 되어 있던 부분은 나는 이 야광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들만 선생님들께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두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이 셀로판지를 이제 대면은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형광펜이나 셀로판 테이프를 같이 해서 파는 문구에서 파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해버리시더라고요. 자기가 답답해야 떠올리실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그걸 블랭크를 다 그 어두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버리고 셀로판 그게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악착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합격하신 분이 활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사실 책을 제일 먼저 책을 냈을 때에 그때에 저 영어 단어 같은 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에 단어장 같은 걸 보면 그렇게 해서 단어장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활용해서 해봐야지라고 했었었는데 그걸 진짜 활용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방법도 좀 강제로 내가 암기하고 외울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래서 빈칸 노트까지 내가 프린트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제가 드리는 모든 자료는요 선택이에요. 선생님들 전략 노트는 선생님들이 뽑으셔야 공부가 가능하니까 전략 노트는 뽑으셔야 되는데 빈칸 노트와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개강론 때도 백지 노트 같은 경우들도 선생님들이 사실 그거는 출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원에서 드리는 모든 자료는 PDF로 제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가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PDF로 또 선생님들께서 근데 또 여러 기술들이 워낙에 발달이 되어서 그거를 또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야 있겠죠. 그런데 무튼 저희가 드리는 1차적인 자료는 어쩔 수 없이
없이 인쇄로만 선생님들께서 뽑아서 보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제공 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늘 선생님들께서 좀 제공해달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어렵다라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고 저는 지금 굉장히 비장합니다. 굉장히 비장하고 사실 늘 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긴 해요. 언제쯤 나는 잘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가족들과 산책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것에 대한 갈구가 저도 사람인지라 FP인지라 늘 그런 것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만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약속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저 또한 선생님들 좀 각성하시라고 저 또한 밖에 나가 운동할 시간 없어요. 저는 잠깐 나가서 걷는 것도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도 점점 이렇게 불러오고 있고요. 안 보이는 곳에 정말 덕지덕지 살도 막 엄청 찌고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고 선생님들도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굉장히 미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아름다워질 거니까. 지금의 이 고통이라는 뭔가 이 부정적인 단어로 자신을 올가매지 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적으로 비추어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미운 게 아니잖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함께 따라와 주시고 저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전략 노트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